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교라는 조직 구조에서 이사장은 누구인지,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드라마를 한 편 보다가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단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이사장님의 이미지와 전혀 달라서 제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이사장님의 모습과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였습니다. 근데 대학교라는 조직 구조에서 이사장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학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왜 이사장이라는 직급을 쓰는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이사장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쓰이지 않는 용어일 뿐더러 일반적이라면 마주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 일을 하실 분들이라면 이사장, 위원, 위원장 같은 용어들은 미리 알아두면 좋기에 제가 한번 이사장이 누구인지, 실제로 제가 겪었던 모습은 어땠는지 등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여기서는 너무 어렵지 않게 쉬운 비교를 들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하려면 아무래도 법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우리가 뭐고시 준비하는 것은 아니니까 쉬운 예시를 들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정확한 관련 근거 등은 민법의 재단법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확인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입사하기 전에 대학교라는 조직에서 만났던 분들을 생각해 보면 조교, 교수, 직원, 상담사, 학생자치단체, 총장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사장이라니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사장은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사립대학교라는 조직이 어떻게 세워지나를 아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사립대학교는 개인이나 기업이 그냥 돈이 많으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여 쉽게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립학교법에 따른 비영리 목적의 학교법인 설립한 다음에 대학교를 세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학교법인만 만든다고 끝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법령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은 학교법인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단어도 그냥 사회적으로, 관습적으로 불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법령에 따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특히 학교법인이 세운 사립대학교는 기구 구성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법령을 따르게 됩니다. 바로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그리고 민법의 재단법인 관련한 법령 조항입니다. 이 법령에서는 법인에서 이사회라는 용어가 나오고 결국 이에 따라 학교라는 법인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서 이사가 등장하게 되고 이사회의 대표인 이사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 학교 법인의 최고 책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 학교 법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사장은 대내외적으로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대내적으로는 학교법인 및 대학교의 재정, 인사 등의 운영의 최종 결재권자가 되고 대학교 총장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를 감독, 감사하는 역할도 맡게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에 언론, 정부, 기업 간의 대외적 활동에서도 학교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총장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이 영상을 통해 총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국공립대학교는 학교 기구 구성상 일반적으로 총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사립대학교에서는 총장보다 이사장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기업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 총장의 관계는 기업 주식회사에서 소유주와 CEO라고 불리는 전문 경영인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학을 배우신 분들은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문장을 아마 자주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업의 소유주가 있고 회사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전문 경영인이 있듯이 학교법인도 실질상 소유주인 이사장과 학교 운영을 위임한 총장으로 비교를 해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사장님과 만나는 일이 많을까요? 아마 이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일처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제 경험에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사장님을 학교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만 얼굴을 뵈었고 이사장님과 단독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할 때 이사장님이 임용장을 주셨고 임용장 수여자도 총장이 아닌 이사장님 명의로 된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큰 행사, 예를 들어 졸업식, 입학식 그 외 중요한 행사 때에만 얼굴을 뵈었고 그럴 때마다 의전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대내적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학교법인의 승인을 받는 업무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부부서에서 일을 할 때 최종 내부 기한 결재란을 이사장님까지 올라가는 문서를 만든 적도 있었고
주요 자산이나 재무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학교법인 이사장님 하위의 기구를 거쳐서 행정 처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학교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사장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외에는 관련된 업무를 맡지 않는 이상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학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용 면접에서도 이사장님이 최종 면접에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을 봤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최종 면접에서 총장님은 항상 계셨지만 이사장님은 면접을 5번 보면 1번 정도 계실까 하는 확률이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사장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